네, 오늘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발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아직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관련 공무원에 대한 법적 처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명 투기 어떻게 찾아내야 될지도 관심인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국토부 직원 그리고 LH 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했고 기존에 알려진 13명 외에 7명이 더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네, 굉장히 이 내용만 봐서는 예. 참 많지 않은 사람들이 가담했구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예. 이제 우리가 이 1차 조사의 대상을 봐서 이 성격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 예. 1차 조사의 대상은 예. 14,000명이나 대상으로 했지만은 예. 국토부 직원과 LH공사 직원만의 본인만의 대상으로 한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이제 이런 투기를 한 사람들이 확인된 사람이 총 20명 정도다라는 예. 것이고요. 예. 제대로 된 내용을 보려면은 사실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뿐만이 아니라 보통 가족이나 혹은 친인척 여러 가지 차명으로 할 수 있는 의심 사례까지도 제대로 봐야 볼 수 있지 이 내용만으로 한 20명 정도의 소수의 인원만이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돼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의심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일단 1차 조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보 시스템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예. 하나는 국토거래 정보 시스템과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 시스템 이 두 가지를 조회해 가지고 이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토지를 취득하고 이전한 내용 중에서 예, 예. 이 LH 공사 직원과 혹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관여된 것들을 확인했다면요. 예. 예. 이제는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게 된다면은 이 친인척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를 했고 했는지를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차명 거래라는 것이 기존에 이제 이야기됐던 거는 직계 좀비속과 배우자만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 사람들이 한정된다면 결국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아무래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은 2차 전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가족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정보가 이 두 가지 수사 방향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예. 이 개발 정보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먼저 봐야 하고요. 예, 예. 바로 그 유출된 시점에 이 시점과 전후해 가지고 이 토지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네. 전수적으로 봐야 하고요. 그 토지 거래 내용 중에서 이 시점에 급증하고 발생한 이례적인 거래들, 그래서 지금 나온 것 중에 맹지라든지 정상적으로는 개발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곳들에 대한 네네. 수지 수요가 물렸다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출발선이 두 곳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는 이제 이 LH 공사 직원 그리고 공무원들로부터 그 관계 있는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샀는지에 대한 출발도 있어야지만 예. 이 토지 거래, 특히 그 시점으로부터 이루어진 토지 거래로부터 거래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조사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신도시 예정 부지를 누가 갖고 있는지 먼저 그 명단을 파악해야 되는데 한 5년 정도 뭐 주인이 바뀔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 주인 명단하고 그리고 국토부 직원들 그리고 LH 직원들 이제 친인척까지 다 조사를 한다니까 좀 더 범위를 넓힌다면 더 많은 인원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을 두 가지 양쪽으로 다 같이 파고 들어가야지 예. 만약에 LH 직원들만 이렇게 간다면은 그 가족의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3자 명의로 차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네. 최근에 보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광명시의회 시의원들 그리고 시흥시 공무원들 뭐 이렇게 관련돼서 투기 의혹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빠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빠져서는 안 되고요. 예.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루트로 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 네. 결국은 이제 LH 공사 직원과 그리고 공무원, 국토부 공무원과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결국은 이 내용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 개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그 여지는 국토부와 LH뿐만이 아니라 네. 특히 대상 지역이 되는 지자체에서도 이 내용들을 다루게 되기 대상되는 때문에 지자체. 그렇죠. 그래서 이 지자체의 공무원과 지자체 지방의회 의원들도 이 정보에 어떻게 하면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누가 있는지도 다 봐야 하고요. 예. 더 나아가서는 LH 그리고 국토부 그리고 대상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이익을 가질 수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이 정보에 의무로 양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LH 직원이나 국토부 공무원들 몇 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이 당시에 이상하게 급증된 거래들이 있다면은 이 거래의 당사자들에 대해 가지고 도대체 어떤 정보를 알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거래를 하게 됐는지까지도 예. 확인하고 조사해야 제대로 된 발본색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예, 정부도 그런 면에서 국민이 그만할 때까지 하라고 할 때까지 조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만 어떤 처벌을 받느냐가 또 경종을 울리는데 중요할 것 같거든요.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를 했다는 게 밝혀지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가 지금 경합해가지고 새롭게 될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일단은 형이 높은 거는 부패방지법상의 이제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한 이득 취득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공직자는 자신이 업무상 취급하는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라는 예. 부패방지법의 조항이 있고요. 이것을 이제 그 이용해가지고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예. 또 이것을 한 그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이 정보를 알고 예. 취득해서 한 사람들도 그 이익을 몰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같이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예. 네. 일단은 제일 1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부패방지법이고요. 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주택특별법도 있고요. 나머지 또 한 가지가 이제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이런 거 행위를 할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또 형이 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항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핵심적인 요소는 업무상 이런 취득한 비밀 정보를 업무상 이용한 것인가 예. 이거를 밝혀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가령 자신들이 이 직원이고 이 국토부 공무원이고 의무로 양으로 인적 관계를 통해서 알아내긴 했지만은 업무상 이런 비밀 정보를 취급하지도 않았고 이것을 업무상 취득하지도 않았다. 즉 내가 이 정보를 접근하고 취득한 거에 있어서 내 업무와는 무관하다. 예. 이렇게 주장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이 구속 요건, 이 요건에 해당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토지 거래뿐만 아니라 이 정보들이 어떻게 유통이 됐고 누가 접근했었고 어디서 새어나갔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요, 정부가 지금 조사단에 검사를 파견하고 있는데 수사단에 파견한 것은 아니고 조사단에 파견을 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네, 기본적으로 이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것 또한 크게 봐서는 이제 봤을 때는 부패 사건이다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6대 중대범죄는 일단은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예. 그렇다면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는 공소, 나중에 향후에 공소만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사 내용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협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예. 직접 수사의 주체가 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예. 것이 내부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다만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중에 조사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수사가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사후적으로 검찰에서 개입해가지고 하는 것이 일단은 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범죄자들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지 비효율적인 예. 것인지 이거는 좀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도 좀 적극적인 협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3기 신도시 얘기는 이미 2018년부터 있었던 얘기죠. 그리고 이제 대책들이 발표되고 공급 대책들이 발표됐는데 저로서는 그럼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 했느냐 하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권 개혁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미 부동산과 관련된 아파트 이런 투기 같은 것은 이미 2, 3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됐죠. 검찰에 지금 총장이 그만뒀으니까요. 검찰 차장이라도 얼마든지 저는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더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못하고 지금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숨어 있다라는 의미는 제가 어떤 뜻으로 숨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냐면 그래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자세로 저는 읽혀집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는 저는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야당에서는 검찰이 좀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때 검찰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했고 그 네.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그렇죠. 제대로 된 사실을 예.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은요 말단 공무원이나 말단 직원들이 저지르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증거 인멸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사실은 자기 가족이나 부모님 명의로 뭐 해놓은 것들은 이제 와서 증거 인멸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죠. 저희가 오히려 이제 궁금한 부분들은 더 큰 규모의 비리 문제입니다. 예. 훨씬 더 큰 규모, 수천억, 수백억까지도
실제로 이제 자금이 동원돼 가지고 여러 사람의 명의로 동원하는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이 거래의 단계와 돈을 동원하는 단계들이 아주 여러 차례로 정교하게 나눠져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발본색원할 필요도 있고 그 과정이 복잡할 만큼 그 과정에 대한 증거인멸도 굉장히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수사권 조정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건에 관해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역량을 예.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수사에 또 함께 공동 주체로서 나서서 할 필요도 있고요. 네. 이거는 뭐 단순하게 뭐 검찰 개혁의 이런 이슈가 아니라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를 원하는 건 모든 국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해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이익 환수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게 LH 직원들의 그런 부당한 행위가 적발이 실제로 된다면 이익을 환수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부패방지법에 이제 해당되는 조항에 따르면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한 이득에 대해서는 혹은 그걸 알고 취득한 제3자의 이익도 몰수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이 조항이 적용이 된다면은 일부 취득할 수 있는 그 몰수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 토지 자체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또 네. 법률적인 쟁점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토지를 제대로 해서 뺏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몇 가지 금액이 조금 난다 하더라도 예. 결과적으로는 저 신도시가 계속 개발이 되고 성장하게 되면은 예. 부동산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되는 이익 환수인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연 이런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했겠느냐, 그렇습니다. 차명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정부는 이제 차명으로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좀 더 진행이 돼야겠죠. 그런데 네. 차명으로 된 투자, 이 투기는 어떻게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두세 가지 방법을 동시에 동원하게 예. 됩니다. 일단 소유권 이전이 누구한테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고 이 정보가 유출돼서 실제로 거래가 사례가 늘어난 시점이 언제쯤인지 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 시기를 전후한 거래들을 전수를 해보고 네. 그 당시에 자금을 어떻게 소유하고 누가 부담했는지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과 대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예. 이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 즉 자기 돈이 아닌 제3자, 제사자 다른 사람들의 돈이 오고 가고 그 돈으로 매입한 게 있다면은 이 사람은 자기 자본이 아닌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예. 조달해서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 사람이 만약에 자신의 친인척이라면 좀 더 명확해질 거고요. 친인척이 아니라 정말 모르는 어떤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은 명의만 자기 빌려준 것이지 실제 매수인은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럼 지금 땅 주인의 금융 거래 내역을 그냥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강제 수사를 통해서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 강제 수사를 통해서 그렇죠. 들여다볼 수 있다. 네, 뭐 그건 예. 다 동의를 받아서 할 뿐만이 아니라 예, 예. 동의가 없다 할지라도 아. 이거는 부패방지법상 부패방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예, 그런 예. 수사기 때문에 그렇군요. 관련된 경우를 예.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것도 범위를 뭐 과잉 수사냐, 예를 들어서 예. 그런 정상적인 거래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까지 들여다보는 거는 과잉된 수사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예, 예. 이미 지금 신뢰가 무너진 상태이고 네. 또 정보가 대대적으로 유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3기 신도시를 취소해야 된다 이런 국민적인 청원도 올라오고 있고요.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부와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3기 신도시의 백지화와 함께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까지는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및 전국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수용 및 보상에 따른 절차를 즉각 중단할 뿐 아니라 최근에 이사 주택 공급 대책부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전히 풀고 투기 세력의 이익은 보장해주는 이사 대책은 부동산 투기공화국 선언에 불과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투기 근절책과 함께 이사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도 신속하게 3월 국회 내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정부는 일단 계속해서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또 반대하는 정당도 있고 반대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네. 이 법적 분쟁을 통해서 취소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그 취소 자체는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정부기관 자체가 자체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취소를 할 수는 있지만은 문제가 되는 거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취소보다도 취소로 인한 법적 분쟁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취소로 인한 네. 법적 그래서 분쟁이 이미 많겠네요. 이러한 이제 예. 보상들이 있었고 예, 예. 보상금 지급이 되거나 완료된 것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됐으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야겠죠. 예. 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행정계획과 행정적인 절차에 통해 가지고 토지 수용이 돼가지고 보상금을 예, 받았는데 갑자기 정부 차원에서 임의로 이것을 취소한다라는 이유로 돌려달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 형태의 행정소송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 행정계획과 이 신도시 지구계획 지정 고시에 대한 행정소송도 있겠지만은 정부로서는 사실 더 고민하는 거는 이것을 진짜로 취소하게 됐을 때 네. 그로 인해서 이미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여러 가지 형태의 법률 행위를 했었는데 네. 이것들이 다시 원무상복귀가 되는 과정에서의 수많은 법률적 분쟁들 예. 이 문제점을 계속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예.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지금 전수조사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좀 더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투기 의혹이 좀 더 자세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